4회차에서는 전세 사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5회차에서는 전세 사기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런 전세 사기 사태를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서 구제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게 맞냐에 대한 부분이고, 퓨어 캐피탈리즘, 진정한 자본주의하고 이제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는 얘기예요.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이제 정실 자본주의거든요. 끼리끼리 자본주의, 뭐 부자들만 도와주는 뭐 이런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크로닉 캐피탈리즘인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배제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난한 20, 30대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이 자본주의 관점, 본질과 원칙에 충실한가를 우리가 좀 이 전세 사기하고 PF 사태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세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거예요. 100년 전부터 됐고, 이거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정부 책임이 없냐? 저는 정부 책임 좀 있다고 보거든요. 100%는 아니겠죠, 물론. 정부 책임 일부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부 책임이 약간 있는데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한테 피해를 갖고. 근데 이제 실질적 정부의 구제책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항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PF 사태는 사실은 돈을 벌려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히 돈 벌어야죠. 그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디벨로퍼, 그리고 이제 은행권, 둘 간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터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정부가 지금 개입하는 건 뭐냐면은 PF가 사실은 우리나라 PF는 PF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괜찮아서 이 프로젝트에 나오는 미래 수익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봐요. 이걸 보는데 이게 약간 못 믿으니까 여기서 들어갈 건설사들한테 건설사 니들이 담보 제공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PF는 전 세계적인 PF 시장에서 PF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건설회사 담보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여기서 자기가 그냥 담보로 들어가는 거죠. 책임주공이라는 담보로.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이 건설회사라는 애들이 사실은 이 PF 사태를 본질을 보면 이거는 원래는 건설회사는 fee 비즈니스예요. 여기서 1000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면은 한 800억 정도 건설회사 주는데 거기서 한 10%, 한 80억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책임 주공까지 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끊어주면 돼요, 사실. 근데 PF 사태 이걸 안 끊어주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들어간다는 논건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PF 사단은 10년 전에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사회적 충격이 크니까 지금 들어간 논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 이슈도 똑같아요. 이거는 정부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년 동안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미들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강력한 페널티를 응징을 해야 돼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중간에 있는 복덕방이 또는 중개인이 사기를 친 건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안 지고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인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정부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인간 거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요, 지금. 그죠? 마찬가지 농구라면 사인간 거래인 PF에도 정부는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맨 처음에 1조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10조를 지원해 준다고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그 1조를 이쪽에 지원해 이 문제는 풀려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세 사기라는 건 뭐냐면은 신뢰를 기반 자본주의 도전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는 이거를 철퇴를 가고 여기에 대해 구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PF 사태라는 건 뭐냐면은 시공회사들이 들어갔을 때 사회적 여파가 많다는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금융, 대기업, 정부가 셋이서 정실적으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도와준 거예요. 지금 태형 저번에 큰 사태 났었잖아요. 네. 태형 관련해가지고 맨 처음에 금관원에서 세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태형이 주도한 대로 가고 있어요. 응? 결국은 이거는 구조 자체가 뭐 제가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크로닉 캐피탈리즘이에요. 정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둘 자체가 봤을 때 자본주의 본질 원칙에 우리가 얼만큼 충실하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기업하고 금융회사는 왜 굉장히 페이버를 주는데 정부가 책임이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들어가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전세 사기 문제에 이렇게 주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두 번째 이유였던 사회적 이슈인데 이게 사회적 배제의 작동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로 당하는 친구들이 가난한 2, 3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완전히 타자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정책 이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사기 이슈에서도 소외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게 또 뭐랑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은 전세 사기 이슈하고 홍콩 ELS 지수 연계 상품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그 환매 시점이 되니까 금감원에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어떤 분들은 홍콩 ELS 투자에 대해서 자기 돈 다 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전세 사기는 지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가서 이걸 한 거라고요. 안전하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죠? 사회적 규범도 안전하다고 봐요. 근데 정부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정부는 일로 안 들어가요. 근데 홍콩 ELS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이게 계층의 이슈를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50, 60대 약간 좀 그분들이고 이거 20, 30대이긴 합니다만은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정과 형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배제가 여기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배제 자체가. 그리고 그에 더해서 제가 약간 좀 놀랐던 건 뭐냐면은 1월 말에 이제 어느 방송사 토론을 봤을 때 젊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패널한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 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논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좀 낮으니까 국가적으로 역할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해줄 건 없다. 그게 사회적 배제예요, 사실은. 젊은이들이 봤을 때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완전히 개판이다. 그럼 그 사람들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가끔 투표 안 하거든요. 후보자들이 개판이니까. 그것도 제 의사표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 30대가 거기까지 몰린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이유는 기성세대가 잘못했으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월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는 거고, 이게 또 뭐랑 또 비교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대장동이건 백현동이건 뭐 양평고속도로 다 부동산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예를 들어 500억, 50억 정도를 다 뿌렸어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 머리 좋게. 좌부 도구까지. 그러면 거기서 일했던 모 국회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몇 년 일하고 지금 5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뇌물이라고 보고 법원 갔는데 그 뇌물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네. 누구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있는 권력층 아들은 몇 년 일하고 뇌물이 아니고 법적인 건 다 떠나서 50억 받은 친구가 있는데 누구는 5천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회적 배제라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차원의 논의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좀 생각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해요.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나타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질과 원칙에 충실하냐에서 우리가 전세 사기와 뭐 PF 사태, 전세 사기와 그리고 이 홍콩 ELS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하다, 형평이 어긋난다. 그리고 이거는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하면 전세 사기를 도와줘야 된다. 신뢰를 부정한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맨날 출생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출생률이 2022년이 0.78이었어요. 작년에 통계청 추정이 지금 0.6%대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2023년 2분기하고 3분기가 0.72예요. 그러니까 아마 4분기 0.6% 나올 때가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아마 0.6이 나올 거라고요. 2년 만에 0.78에서 아마 0.6%대 나올 거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은 돈을 몇 조를 투입해도 애 안 낳는 트렌드를 올리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청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 사람들 죽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전세 사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 안 나요. 어차피 애들 안 나면은 젊은 애들이 그 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서 누가 애를 낳겠냐고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이슈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